나를 깨우는 삼삼한 책. 자유주의를 바라지만 자유주의가 싫은 당신이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시대 최고의 자유주의 입문서 10번째 책 소개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나라 대한민국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김인영 교수가 대한민국 역사라는 이영훈의 책을 소개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기. 20년 전 한국의 경제 성장이 국가 주도에 의한 것인가, 기업 주도에 의한 것인가의 적절성을 삼성의 자본 축적 과정을 통하여 검증하는 박사 논문을 썼다.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제 식민지 경제 속에서 삼성의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 이승만 행정부의 정부 소유 상업은행의 민영화와 삼성의 은행 주식 인수에 대한 정경유착 논쟁, 300 산업의 호황과 삼성의 성장, 박정희 행정부의 수출주도 경제로의 전환과 이병철을 포함한 경제계의 수출주도 정책 제안과의 관계, 종합무역상사의 도입과 중화합공업화 추진 및 성공에서 정부와 기업가의 역할 등을 연구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두고 수많은 밤을 고민했다. 당시는 대한민국의 역사란 정의가 패배한 역사이므로 이승만 정권이든 박정희 정권이든 남한만의 대한민국이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쯤으로 인식하는 사고가 군림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접하게 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영훈 교수의 조선, 일제 식민지, 미군정,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합리적인 평가는 내게 기쁘기 그지없는 희망의 빛이 되었다. 학문을 시작하는 초짜 학자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수많은 의문의 늪에 빠져 고민의 날을 지내고 있을 때 이영훈 교수의 연구 논문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납득할 만한 답을 주었고 합리적 역사 해석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특히 이영훈 교수의 조선 후기 경제사 실증 연구는 자본주의 맹하에 관한 국사학자들과의 토론에서 느끼는 허망함을 깨끗이 씻어주었다. 실증 연구에서 나온 통쾌한 분석이었다. 이영훈 교수는 최근 대한민국 역사를 출간하면서 대한민국 이야기와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 이어 자신의 한국 근현대사 연구를 완결하고 있다. 위 3부작은 조선시대 후기의 경제 현실과 문제점,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근대화 과정, 해방과 대한민국의 건국, 제주 4.3 사건의 객관적 전모, 6.25 전쟁의 발발과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 연장, 5.16 군사혁명의 성공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추진, 유신의 선포와 중화학 공업화, 그리고 대기업 집단의 성장,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신군부 세력의 등장, 경제 안정화 정책, 그리고 1987년 민주화의 성공을 모두 담아내고 있다. 위의 역사서들에서 이영훈 교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를 담담하게 기술하면서도 좌파적 얼치기 해석에 반대해 객관적 사실을 비교 제시하며 정확한 해석을 하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을 실패한 역사로 보는 학자들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엄밀한 해석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이영훈 교수가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해 평가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실증 연구에 기반을 두어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리고 실증성과 정확성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긍정적 해석의 기반이 된다. 객관적인 역사 해석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책.
이영훈 교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1945년 해방에서 1987년 민주화 시대의 개막까지의 역사를 성공한 대한민국 나라 만들기라는 주제로 서술하고 있다. 상처투성이의 나라로 출발한 대한민국이 1988년 민주화 시대를 맞으며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기를 일단락 지은 역사로 바라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수많은 신생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역사였음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분열되어 있고 이념 대립은 치열하다. 특히 역사의 해석에 관해서는 특별히 대립의 골이 깊고 넓다. 고등학교 교과서와 일부 민주화 운동 경력 정치인들의 역사 발언을 보면 대한민국 역사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도 부정적이고 부분만 보고 분열지향적이며 친북 좌파적일 수 있는가 깜짝 놀라게 된다. 거기에 국수주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복고적 사회주의 사고로 가득한 역사서들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이념적 기초 위에 세계화의 흐름을 포함하는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역사 교과서를 찾기 힘든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편협한 역사 교과서만이 출판되고 읽히는 우리 현실에서 이영훈 교수의 대한민국 역사는 객관적인 역사 해석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책이다. 좌파적 역사관에서 그야말로 시원하게 벗어나 있다. 편협한 민족주의와 좌파적 사관을 실정사관으로 극복하고 있다. 끝까지 읽고 나면 대한민국은 실패한 역사가 아니라 성공한 역사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된다. 책의 시작부터 줄곧 왜곡된 역사 교육과 역사 해석을 비판하면서 잘못된 해석들을 바로잡으며 대한민국 성공한 나라 만들기의 역사를 힘있게 설명한다. 학자들이 마녀사냥이 무서워서 혹은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쉬쉬하며 침묵하고 있던 내용을 대한민국 역사는 명징한 논조로 조목조목 설명하며 힘있게 사실을 밝히고 있다. 지금 어느 역사학자에게서도 찾기 힘든 힘찬 역사서술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읽어 내려가면서 느낄 수 있지만 이영훈 교수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어떠한 해석에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조선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일제가 침략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조선은 이미 계급제도가 무너지고 농업 생산성이 크게 하락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일제 식민지 지배와 근대화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해방 이후 친일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왜 실패한 처벌이 아닌가를 설명한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과정으로 분단되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국가를 만들어 갔는지를 설명했다. 해방 후 그토록 바라던 통일민족국가는 왜 만들어지기 어려웠나? 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할 때 그것을 어떤 무엇으로도 통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친절히 설명한다. 북한은 어떠한 이유로 남한보다 먼저 토지개혁을 실시했으며 왜 남한의 유상몰수, 유상분배 토지개혁이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보다 더 농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김일성은 어떻게 스탈린의 승낙을 얻어 6.25 전쟁을 일으켰으며 전쟁 이후 김일성은 어떠한 이유와 방식으로 정적을 제거했는지 놀라울 정도로 가감없이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했던 반통일 분단지향 국가라고 보고 북한의 역사만을 긍정의 역사로 보는 편협한 좌파 이데올로기 사관을 통쾌하게 날려버린다. 그간 출간된 대다수의 역사서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에 관해 남한의 건국이 미국의 후원하에 북한보다 먼저 건국되었으므로 이승만과 미국은
남북한 분단의 최고 책임자들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대한민국 건국과 부국화, 민주화를 나라 만들기의 관점에서 사회 통합적인 시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영훈 교수의 설명을 원문 그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 후 좌우를 초월한 중도적 통합은 소망스럽기는 했지만 현실적 대안이 못 되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미군정에 협조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였다. 계급 독재와 공산주의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소련을 지지하고 북한의 건국에 참여하였다. 어느 방향이 옳았는지는 당대의 인간들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후 60년 이상의 역사가 흘렀다. 지난 60년의 세계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국가체제의 기본 원리로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간의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모두가 골고루 잘 산다는 공산주의의 이상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은 체제였다. 이영훈 교수는 서문에서 통합의 관점에서 책을 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해온 역사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았다. 역사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통합의 역사를 새롭게 쓸 필요가 있다. 즉, 국민이 자랑스럽게 공유할 역사, 통합의 역사를 목표로 했던 것이다. 역사를 위한 올바른 관점 제시. 이영훈 교수는 대한민국의 분열을 넘는 통합의 역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역사를 위한 올바른 관점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공유하는 역사가 필요하다. 둘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셋째, 민족주의는 우리 소중한 공동체 정서이지만 휩쓸려서는 안 된다. 넷째, 자유의 이념은 역사 발전의 근본 동력이다. 다섯째, 해방 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정착된 1987년까지는 나라 만들기의 과정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영훈 교수는 역사의 거짓을 밝히는 것을 넘어 새로운 역사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주제가 함축하는 바와 같이 과거와의 단절 없이 앞뒤가 이어진 통합의 역사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압축적 경제성장의 기원과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서 경제 근대화의 성공이 시장경제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수립이 역사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대한민국 성공이라는 하나의 역사로 통합되어 흐르고 있음을 설명한다. 박정희의 경제 근대화 성공은 이승만의 건국과 나라 지키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영훈 교수는 박정희의 근대화 혁명은 이승만의 커다란 건국 유업에 두 발을 딛고 있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4.19와 5.16이 겉으로는 대립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고 본다. 4.19가 추구한 민주주의는 5.16에 의한 경제성장과 중산층의 확대로 1987년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4.19와 5.16은 연속적인 사건이다. 진정 탁월한 역사 해석이다. 대한민국 역사는 대한민국 긍정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이유 때문에 재미있게 읽힌다. 역사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를 제기하고 탐구한 역사서가 된 것 같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어떻게 헌법은 만들어졌고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었는가? 박정희의 경제성장은 어떠한 방식이었기에 성공했는가?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시장경제와 함께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영훈 교수가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했던 행적과 일치한다. 그야말로
학문과 행동의 일치다. 이영훈 교수가 대한민국 이야기에 이어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여준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 범위의 확대는 무척이나 자연스럽다. 조선 후기 경제사를 연구하면 농업 생산성 하락을 통한 양반체제의 몰락, 이어 조선이 망하고 일본에 의해 진행된 근대화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과정을 가감없이 논문으로 밝히지만 이러한 학문적 주장을 일부 비판론자들은 친일과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비난하면서 친일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일치시켰다. 이렇게 반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이고 좌익적 세계관을 가진 학자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그러면 친중과 친북은 객관적이며 옳은 것인가? 식민지 근대화가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근대화가 자생적이었다는 실체적 근거는 무엇인가? 자생적인 근대화의 씨앗이 일제의 침략으로 그렇게 쉽게 없어질 성질의 것이었는가? 그들은 이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이영훈 교수는 한국 사회의 진실로 자리 잡은 수많은 역사의 거짓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이야기에서는 정신대와 종군 위안부의 차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위안부는 군인들처럼 강제 징입된 것은 아니지만 배후에 일본군과 조선 총독부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임을 설명한 바 있다. 몇몇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맹아론의 허구를 밝히고 있다. 일제 침략을 무력만이 아닌 법과 제도 등 근대 문명의 이식과 무역을 통한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한다. 경제사학자로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통해 일제 식민지 시대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제의 진정한 수탈 메커니즘을 밝히고 있다. 즉, 일제 식민지 시대는 민법의 기초 원리가 세워지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통해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되었고 근대 서구 문물이 이식되고 제도로 정착된 시대였다. 일제는 수탈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한반도의 자원과 공업시설을 일본인의 소유로 만들어갔다. 이때는 민족 차별과 억압이 횡행한 불행했던 시기였다.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모두 다룬 완결판 역사서. 대한민국 역사는 해방 이후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모두 다룬 완결판 역사서이다. 기존 부정적인 역사 이해 때문에 자세히 기술하지 않거나 간과해버린 부분들을 참참하게 기술해 내려간 다음 부정을 극복하고 긍정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사건들을 다룸에 있어 지나친 좌편향적 역사 서술과 역사 교육을 비판하고 역사의 주인공을 민족이 아닌 자유와 개인이라는 문명의 요소로 재해석하고 있다. 자유를 갈망하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이영훈 교수가 자신이 자유주의자임을 선언한 이유도 우리는 알게 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역사는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을 다룬 균형 잡힌 역사서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두에게 교과서에 해당하는 서적이다. 좌편향에 물들지 않은 우파의 역사서이다. 감정적이지 않고 실증적이며 그래서 객관적인 흔치 않은 교과서이다. 대충 알던 대한민국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고 논쟁적인 역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시각에서, 즉 자유주의자의 시각에서 설명해주는 책이다. 한마디로 좌파적 역사만 배워온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과 그 이후 경제성장, 민주주의의 확립 등 나라 만들기 역사를 알려주는 역사서이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북한의 현대 역사를 김일성 독재 정권의
확립부터 김정일 시대, 수령체제 위기와 선군 정치까지의 핵심 사건들로 설명한다. 북한 역사를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영훈 교수는 북한의 역사 역시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고 사랑할 수는 없다. 그저 우리나라니까 사랑한다는 맹목적인 생각은 쉽게 깨지고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가 어린 시절부터의 역사 교육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는 것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나라를 만들고 지키고 성공적으로 키워온 선조들처럼 대한민국은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북콘서트에 참석한 수많은 학생들의 열정적이고 진지한 반응에서 보듯이 이영훈 교수는 자유주의 역사학자로서 자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대한민국 역사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반드시 몇 차례는 숙독해야 할 명저이다. 이상입니다.